캘리포니아주가 이번 달 말까지 대부분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전면적인 대면 수업 재개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크라멘토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아시안을 묘사하면서 손으로 눈을 찢는 행동을 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밴쿠버 거리에서 80대 아시안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범인이 한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이번 달 말까지 대부분 학교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등교 수업을 재개하는 교육부에 최대 66억 달러의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학교들이 등교 수업 재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는 학교 리오픈을 위한 법안에 합의하고 이번 달 말까지 문을 여는 교육부에 최대 66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문을 열도록 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문을 열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 하루마다 지원금 액수가 1%씩 줄어듭니다. We cannot turn the clock back and make up the time that our kids, our young people have lost. So we're going to have to make up for that in a different way. And that's part of what some of this funding can do. 지원금 자격 요건은 색깔별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퍼플 단계에 있는 카운티 학교들은 반드시 TK에서 2학년까지 학교를 모두 오픈해야 합니다. 레드 단계 학교들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를 비롯해 최소 1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년 등교를 재개해야 합니다. We expect that all of our TK to 2 classrooms open within the next month. We want to see more happen beyond that for unified, going into red tiers. It's TK to 6, and it's a commitment to 1 grade in middle and high school. 백신 접종이나 통합교육부 교사노조 간 합의는 리오픈 전제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카운티 학교들의 등교가 가능해졌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안전 우려를 내세운 LA 교사노조는 LA가 레드 단계로 이동하고 모든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 등교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I'm in a middle school and I have 6th, 7th, and 8th grade students, and I think that there's a great deal of risk because remember, children can be very asymptomatic carriers, and that's not good if you're the adult in the room.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다음 달 9일까지 2만 5천여 명의 교사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이전 대면 수업 전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학교 재개 조건에 아직 교사노조와 합의하지 못해 언제 다시 학교가 열게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주의회는 오는 4일 학교 재개 법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사노조도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아칸소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교의 동급생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칸소주 파인블러프 경찰은 왓슨채플 중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한 첫날인 오늘 오전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살의 남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 was walking from class. I seen somebody get shot, just standing right there with the gun. Just got shot, laying down on the ground, blood flowing.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just took off running down the hallway, said somebody got shot. 용의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으로 범행 후 인근 지역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왓슨채플 중학교의 모든 캠퍼스는 폐쇄됐으며 경찰은 현재 체포된 용의자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미국 내 세 번째 백신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높아지면서 간절해진 백신 수요를 이용한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중노년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은 백신이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물량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예약은 어렵습니다. 이 틈을 타 사기범들이 백신의 희소성과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They said you'll get a free vaccine, but you must be there at a certain time and you'll get, the vaccine. 연방 당국은 새 백신 출시로 사기 행각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피해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대기자 명단에 오르려면 미리 돈을 내야 한다는 문자나 로보콜을 주의해야 합니다. Older adults are being prioritized for vaccinations. And while they are not necessarily the group that is most likely to be scammed, that honor, if you could say honor, belongs to 18 to 25-year-old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But older adults do tend to lose more money when they are scammed. 사기범들은 사회보장번호나 은행계좌 등을 요구하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신분 도용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무료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보건당국을 사칭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명백한 사기입니다. The best advice regarding vaccines is to visit the website or call your local and state health department to find out the process for your state.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예약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백신 대기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기 접종 대상으로 옮겨준다는 제안은 모두 사기인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하나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 전체에 코로나19 백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동안 카운티마다 달랐던 백신 접종 가능 대상자를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내 백신 분배와 접종의 감독을 맡게 된 보험회사 블루실드는 이 시스템에 우선 포함된 리버사이드, 프레즈노, 컨 등 10개 카운티의 핫스팟 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회분 할당량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LA와 샌디에고, 오렌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합류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베이지어 카운티들이 그 뒤를 이어 이번 달 말까지 58개 카운티가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매주 30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공급량을 점차 확대해 오는 4월까지 매주 400만 회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재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이오와 주지사는 최근 술집과 음식점에 허용되는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요건을 해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도 오늘부터 식당과 공연 관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티도 코로나19 안전 규제를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셀 월런스키 CDC 국장은 많은 주에서 공중보건 조치를 철회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너무 우려된다며 주정부와 미국인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긴급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2% 이상 증가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한 고위 관리도 변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올해 말까지 팬데믹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비현실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적어도 입원이나 사망률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전파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의 한 교직원이 온라인 수업 도중 아시안을 비하하는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세크라멘토의 그랜트 유니언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가 줌 온라인 수업 도중 양손에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수업 영상에서는 해당 교직원은 눈이 위로 올라가면 중국인이고 밑으로 처지면 일본인이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If their eyes went up, they're Chinese. I know. If they go down, they're Japanese. If they're just straight, you don't know. 학교 이사회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직원과 학교 측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캠페인이 시작됐으며 서명 인원은 5,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밴쿠버 거리에서 80대 아시안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범인이 긴 수사 끝에 한인 여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버너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스카이트레인스 메트로 타운역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용의자 한인 송하연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에는 한 젊은 여성이 보행기를 밀고 걸어가는 노인의 뒤로 다가가 발로 걷어찼고 노인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해 여성은 할머니가 넘어지자 방향을 바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오랜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했다면서 송 씨를 신체 상해를 유발한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송 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지나가던 강아지를 이유 없이 걷어차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뉴욕시 크기의 대형 얼음판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남극연구소 측은 사나 헨리 과학기지가 위치한 브런트 빙붕에서 면적이 490 스퀘어마일에 달하는 초대형 빙산이 분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빙산은 균열이 시작된 후 지속해서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26일 틈새가 수백 미터 이상 벌어지면서 빙산 전체가 분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빙하학자들은 이번 빙산의 분리로 다른 빙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빙산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뒤 사라질 수도 있지만 브런트 빙붕 근처에서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요타의 소형 SUV RAV4 모델에서 엔진 화재 위험성이 제기돼 연방정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미도로교통안전국은 2013년에서 2018년형 RAV4 차량 190만여 대를 대상으로 엔진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측은 현재까지 최근 비충돌 엔진 화재가 총 11건 제기됐으며 대부분 차량이 주행 중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4건은 정차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화재 위험으로 인해 주차장이 아닌 건물 밖에 세워야 한다는 권고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리콜 여부 역시 미정이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화재의 발화 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경우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사전 예약 없이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오늘부터 공원 방문객들은 미리 1일 이용권을 예약하지 않아도 바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공원 내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예약제로 운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문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데이 패스를 예약하고 공원 입구에서 해당 패스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교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있을 수 없는 논문으로 전 세계 학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본의 위안부 연구 최고 권위자인 요시아키 교수가 이 논문은 도저히 논문으로 쓸 수 없다. 위안부 모집은 일본군이 결정한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요시아키 추오데 명예교수는
30년 전인 1992년 처음으로 일본 군과 위안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고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로 이어졌습니다. 요시미 교수에게 램지어 논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마디로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普通の審査をすればこれはとても論文として採用できないっていう判断がされなければおかしいものだと思います。 위안부가 계약에 의한 자발적 매춘부라는 논문의 핵심 주장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そういう基本的な自由を奪われている状態にあるということは奴隷状態に置かれている。でその内容は、正常な内容ではなくて人身売買の契約であるわけでしょ。 특히 위안부와 일본군, 일본 정부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938년 일본 육군 내부 문서에는 위안부 모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며 군이 통제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慰安婦を集めるという決定は軍がやって、その現地の軍が業者を選んで派遣して集めさせ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결국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맞춰 무리한 해석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논문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まともな学術論文とは言えないので撤回されてしか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의 위안부 연구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교수까지 직접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램지어 교수와 그의 논문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문은 연방의회로까지 확대됐는데요.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연방의회 차원의 규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인단체 회원들이 소녀상 앞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마크 램지어의 논문을 철회하라. 지난달 17일 뉴저지의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가진 벌기대회를 시작으로 한인단체들의 규탄 성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단체들은 국제청원 사이트에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미쓰비시의 자동차와 TV, 에어컨 등을 쓰는 건 램지어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가 하버드에 임용된 것이 미쓰비시가 조성한 기금 때문이란 점을 지적한 겁니다. 미국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미 연방 하원 의원은 M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램지어 논문은 용납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라며 이를 모든 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큰 잘못을 했다. 아메리칸 피플들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가르쳐줬으니까. 우선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연방의회 차원의 규탄 문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버드 한인 학생들에서 시작된 비판의 목소리는 이제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램지어 교수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나 논문 철회의 뜻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한인 이민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영화지만 한국어 대사가 영어보다 많아 차별 논란도 빚어졌는데 연출을 맡은 정의사 감독은 언어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1980년대 낯선 미국 땅으로 건너온 한인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 그래서 미국 영화지만 주인공 가족들의 대사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습니다. 결혼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거. 기억해. 한국어 대사 비중이 높은 영화 미나리는 지난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70여 개의 상을 휩쓴 뒤 미국 양대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Minari.
그런데 현지 언론에선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치유, 극복에 대한 보편적 감성을 다뤘는데도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일종의 차별이란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미나리가 작품상 부문에서 경쟁조차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CNN은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집에서 영어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미나리의 정의삭 감독은 골든글로브 수상소감 영상에 딸과 함께 등장해 가족에겐 가족만의 언어가 있다며 언어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goes deeper than any American language and any foreign language. It's a language of the heart, and I'm trying to learn it myself and to pass it on. 350여 개의 언어를 쓰는 다민족 국가 미국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영화 미나리는 다음 달 아카데미에서도 여우조연상 등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여당은 박영선 후보로 확정됐고 야권, 이른바 제3지대는 안철수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모레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박영선 69.56%, 우상호 30.44%, 72.5% 대 28.5%로 갈린 일반 시민조사는 물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63.5 대 36.5%로 박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박 후보는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내 삶의 거의 모든 것이 21분 생활권에서 해결되는 편안한 도시입니다.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산책이, 쇼핑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우상호 후보는 당내 조직력을 기반으로 역전을 시도했지만 행정 경험과 본선 경쟁력을 앞세운 박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2차 단일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야권 제3지대 경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를 꺾었습니다. 안 후보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의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누가 몇 번으로 어떤 당이 후보를 내는가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야권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 모레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데 이후엔 안 후보 측과 단일화 방식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중남미에선 고위층 인사들의 백신 새치기 접종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비난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보건장관이 해임되고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궁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성난 시민들이 북을 두드립니다. 바닥엔 검은 봉투들이 놓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다 숨진 코로나 희생자를 뜻합니다. 정부 청사에 걸린 백신을 돌려달라는 팻말. 가면을 쓴 시위 참가자가 역사상 최악의 정부란 글귀를 들어올리자 거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현직 보건장관과 전직 대통령,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백신을 새치기 접종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겁니다. Realmente lo que pasó es que se vacunen los políticos antes que el pueblo no tiene sentido y en cualquier país normal tendrían que renunciar todos. Por eso es el reclamo que estamos haciendo hoy. 아르헨티나 고위층의 새치기 접종은 최근 한 원로 언론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보건장관과의 친분으로 백신을 먼저 맞았다고 밝히면서 드러났습니다. 친구에게 특혜를 준 히네스 곤잘레스 가르시아 보건장관은 즉각 경질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정부는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새치기 접종을 한 사람은 70명, 전직 대통령과 가족을 비롯해 현직 외교장관과 38살의 경제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페루와 에콰도르에서도
고위층의 은밀한 접종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보건장관이 경질됐습니다. 부패와 불평등에 지친 중남미 시민들의 분노가 고위층들의 새치기 접종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유엔의 인권 분야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미수 사건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발리는 작년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17일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수감됐는데요. 아네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나발리 독살 시도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고자 할 때 독극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발리에게 쓰인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범죄단체나 다른 정부가 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이번엔 파인애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검역 문제를 이유로 대만 파인애플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대만인들이 파인애플을 먹는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파인애플 잔뜩 먹기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번 챌린지는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달 27일 한 파인애플 농장을 찾아 갓 딴 파인애플을 손에 들고 엄지를 치켜 세운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이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파인애플 소비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만 파인애플의 전체 수출량 중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파인애플이 수확될 시기에 중국이 갑자기 수입 중단을 발표해 대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인 목적의 대만 괴롭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경찰이 실제 사건에서 로봇 경찰견의 성능을 시험 중입니다. 최근 발생한 인질 강도 사건 당시 로봇 경찰견을 투입했습니다. 로봇 경찰견은 경찰이 투입되기 전 먼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가 무장 강도들이 아직도 현장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로봇 경찰견은 5km 이상 달리고 계단도 오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사용해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있다는데요. 뉴욕 경찰은 폭탄 제거 등 분야에서 이미 로봇 경찰견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 분야를 더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39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는 그들을 패배시키고자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신당 창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민주당이 대선을 훔쳤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바이든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형편없는 첫 달을 보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격려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타이거 우즈를 응원합니다입니다. 필드에선 골프 선수들의 옷차림을 보시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검정색 바지에 빨간색 셔츠를 입고 경기 중인 모습입니다.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이 복장, 타이거 우즈의 상징과도 같은 이른바 검빨 패션이라고 합니다. 지난 1일 PGA와 LPGA 경기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동료 선수들이 최근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은 타이거 우즈를 응원하기 위해 우즈의 트레이드마크인 검빨 패션을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우즈의 빠른 쾌유와 복귀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는데요.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타이거 우즈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혹독한 정신력 훈련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의를 걷는 축구 선수. 맨발로 불의를 걷는 이 남성. 마치 차력사처럼 덤덤한 표정으로 불길을 걷는 주인공은 아르헨티나의 한 축구 클럽이 영입한 콜롬비아 출신 공격수 파블로 다카레트입니다. 지난해 새로 만난 트레이너가 정신무장을 위해 제안한 이른바 숯불 위 걷기 훈련이라는데요. 뜨거운 훈련 덕분인지 2주 전 데뷔전에 나선 그는 교체 선수로 투입돼 9분 만에 첫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지만 함부로 따라해선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닭싸움은 동물 학대라는 이유로 불법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닭싸움 칼날의 숨진 주인입니다. 수탉 두 마리가 서로를 노려보며 살벌하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경기의 잔인함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닭싸움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남부에서 닭싸움에 동원된 닭이 주인을 찌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닭 주인은 닭싸움 참가를 위해 수탉 다리에 7cm의 칼을 묶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란 닭이 도망치려고 하면서 닭을 놓쳤고 닭다리에 채운 칼날이 주인의 사타구니를 찔렀다고 합니다. 닭 주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는데요. 현지 경찰은 불법으로 이뤄진 닭싸움에 참여하거나 과실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수억 명의 젖줄이 양쯔강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양쯔강이 말라간다. 전체 길이가 무려 6,300km, 중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진 양쯔강의 모습인데요. 지난해 여름, 일부 구간에선 홍수로 범람하기도 했던 양쯔강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실제 중국 정부 연구진이 한 학술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지표 및 지하 조사, 위성 이미지 분석 등 지난 수십 년간 양쯔강에 대한 기록을 분석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양쯔강의 평균 수위는 5년마다 약 2cm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양쯔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고 두 번째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산샤댐 건설 같은 인위적인 개발이 양쯔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건데요. 또한 양쯔강 주변에 공장지대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1,000개 이상의 호수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사에 나타난 귀여운 해방꾼.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미사에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정체는 다름 아닌 귀여운 고양이. 대담하게 식탁 위로 올라가 팬케이크까지 냠냠 먹어버리는데요. 지난달 16일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임사제 로버트 윌리스 씨가 여느 때처럼 전 세계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온라인 미사를 여는 동안 고양이가 불쑥 나타났다는데요. 알고 보니 이 고양이는 성당에 사는 14살 타이거라는 이름의 고양이로 종종 미사에 나타나 이렇게 얼굴을 비추곤 한답니다. 귀여운 회방꾼 덕분에 온라인 미사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겠네요. 5,000m가 넘는 고지에서 수백 개의 유골이 발견돼 화제라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유골에 나타나는 히말라야 호수입니다. 인도령 히말라야 산맥 5,029m 고지에 위치한 로쿤드 호수의 모습인데요. 평범한 호수 같지만 이곳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1942년 영국 산림관리원이 유골을 발견한 후 해골의 호수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눈이 녹을 때만 유골이 보이고 현재까지 약 80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골의 정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학자들은 800년 전 왕과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눈보라 속에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또는 전염병 희생자의 공동묘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유골이 다른 인종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유골 호수의 미스터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